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빛을 살펴봤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엽록소 A, B, 캐로티노이드 뭐 등등 여러 색소들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실라코이드 막, 이게 실라코이드 막이죠. 우리 실라코이드 막에 위치한 해서 어떻게 이 빛이라는 것이 전자를 이동하게 하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빛을 그러니까 전자를 이동하게 하는 어떤 단위가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광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포토 이 시스템 해서 이제 광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전자가 내놓게 되는, 전자가 내놓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제 많이 아니까 화학도 좀 알고, 그러니까 전자가 내놓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광산화, 빛을 통해서 산화가 벌어지니까 이것을 광산화 반응이 벌어지고, 이것의 이 시작점이 바로 이 광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식물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포토 시스템, 우리가 포토 시스템 이 2, 그 다음에 포토 시스템 이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막 안에, 실은 우리가 어떤 세포 막 안에 있는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막을 연구하기 위해서 막 갈아가지고 노출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막 안에 있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추출하다 보면 용액에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들은 아주 간접적인 데이터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계 가운데에는 우리 반응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 중심, 우리 리액션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변에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변에는 이제 많은 우리 색소들이 클로로필 A, B, 캐로티노이드 뭐 그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색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우리가 이 구조를 우리 안테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Light Harvesting Complex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안테나 구조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계라는 것은 반응 중심이랑 안테나 구조고요. 이제 여기에 반응 중심에는 실은 많은 프로틴들, 단백질들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구조는 이 클로로필, 이거 아까 이 안쪽에 연구하기 힘든다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클로로필 A가 다이머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엮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 중심에 있고요. 자, 이제 반응 중심에서는 이 전자가 아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화가 되는 거죠. 이 광산화 반응이 벌어지는 것이 이쪽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광산화 반응이 벌어지지 않고 이 광산화 반응이 벌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안테나 구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는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두 개의 관계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PS2 시스템 보게 되면은, 우리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밑에 여기에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이 산소 발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옥시전이 생겨 나가는 지역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산소가 광산화가 되죠. 이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자 캐리어만 있으면, 받아줄 녀석이 있으면, 이 뜨거운 전자가 누가 받아줄 녀석이 있으면 거기 가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 산화, 받는 것은 환원. 또 이 녀석은 받았으니까 환원이 됐죠. 받아서 또 내주니까 산화. 그러면서 전자 전달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가운데
이 피그먼트가 여기서는 아까 이 다이머 두 개가 이렇게 클로로필 A가 두 개가 엮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680 나노미터에서 P680 이것은 보통 클로로필 A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블루랑 레드에서 잘 흡수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680에서 잘 흡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PS1 시스템 있는데 이것은 가운데 P의 700 나노미터 역시 이거랑 이 긴 파장입니다. 이것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 680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런 특별한 낮은 파장에서 흡수하는 장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안테나 구조에 있는 클로로필 A, B 뭐 이런 것들은 블루, 레드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블루나 레드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두 개의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이제 빛을 흡수를 합니다. 이것이 클로로필 A든지 B든지 이제 그 분자에 있는 파이롤링 거기는 전자가 나가는데요. 여기서 빛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들뜨게 됩니다. 그죠? 이 핵이랑 양성자랑 멀리 음전하를 갖는 전자가 이거를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불안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불안한,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이 뜨거운 전자가 돼가지고 이 전자가 excited 됐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흥분된 거죠. 전자가 축 올라가는 아주 에너지가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가 바탕이고 빛을 받으면은 이제 전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을 다시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빛으로 가는 것이 형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파장이 긴 것으로 내놓는데 우리 일단 이것은 형광 얘기는 지금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빼기로 하고요. 우리 빛을 흡수를 해서 여기에 지금 전기가 들떴습니다. 엑사이트 해가지고 이건 너무 순간적인 얘기인데 특별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원위치 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저 순간적으로 아주 이거 1초 단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열을 발산하면서 원위치 되겠습니다. 불안하니까 다시 안정된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광합성을 우리가 클로로플라스트 실라코이드 멤브레인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근본 이유는 여기서 들뜬 것을 이제 에너지를 옮겨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하냐면은 안테나 구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안테나 구조 아까랑 쓴 건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 클로로필도 보이고 여기서는 이거 캐로티노이드 노란색도 보이고 뭐 다양한 색소들이 이제 반응 중심 여기 클로로필 A가 두 개가 있어서 다이머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빛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에서는 680 아니면 700 빛이 이 반응 중심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보통 레드나 블루가 가서 이제 여기서 가령 어딘가 여기 빛이 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엑사이트 돼가지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패스를 하는 것입니다. 패스 해가지고 이 뜨거운 것들이 안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P680 PS2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PS1 같은 경우는 관계 1 같은 게 700입니다. 이 자체 높은 파장이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는 람다분의 광속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건 상수고 이거에 반비라는 거죠. 에너지는 이 파장이 기니까 뭐겠습니까? 여기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차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테나 구조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 가운데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에너지들이 이런 에너지 트랜스퍼에 의해 가지고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 몰려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클로로필은 이렇게 엑사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엑사이트 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클로로필에 있는 그 전자층을 떨어져서 완전히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우리 이 옥시데이션 산화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완전히 나가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광산화, 포토 옥시데이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광계는 안테나 컴플렉스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리액션 센터에다가 집중시켜 주면은, 사실 우리가 거울을 비춰서 에너지를 뭐 장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어릴 때 빛을 어떤 사람한테 빛을 몰아주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 특별한 이 안테나 구조에서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많은 단백질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 방향을 안쪽으로 가게끔, 그리고 안에서는 이 높은 파장의 이런 피그먼트들이 있어서 끌어주고, 차가우니까 마치 산소가 전자를 끌어주듯이 이것은 P700, 680이 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광계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광계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여기가 PS2 이고요. 그죠? 자, 우리 여기가 680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게 옆에 보이는 것이 안테나 구조고요. 여기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방향에서 에너지가 와서 이것이 옥시데이션이 되려면 전자가 누가 받아주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렉트론 억셉터라고 하는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피오파이틴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이 전자를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딱 받아주고 이제 전자 이동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포 호흡에서 받던 미토콘드리아에서 받던 전자 이동이랑 뭐 크게 강론에서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원리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를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PS2 시스템에는 여기에 리액션 센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68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선 특별한데, 여기선 이게 실라코이드가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내부에 있고요. 이 내부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주 묘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정말 옛날에 광합성이 시작한 그런 박테리아들 다 이런 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백질이 4개나 되고 이것이 모여서 이런 컴플렉스를 이뤄서요. 우리가 보통 물 하게 되면은 물이 이온화가 되면은 뭐 이렇게 이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컴플렉스고 뭐 단백질이고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산소 발생 장치에서는 바로 이 H2O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쪽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수소는 항상 양성자랑 전자로 되어 있죠. 4개의 양성자랑 그 다음에 4개의 전자가 있는 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이런 식으로 분해시키기에는 실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이 에너지가 라이트 빛 에너지가 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충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뭐였죠? 파장, 분해, C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학자들이 어떻게 빛이 이 광분해, 이거 광분해라고 그러는데 빛으로 이 물을 분해하는
이것인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빛이 있어야지 이렇게 광분해가 돼서 이것이 전자가 4개가 나오니까 이제 전자가 4개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P600에서는 전자가 하나씩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안테나 구조에서 받은 에너지도 하나 빠져나가면 이제 하나 가야 되고 또 하나 빠지면은 또 하나 가야 되고 또 하나 가야 되고 이제 4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안에는 실은 망가네스 이온 뭐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이 4개의 전자를 하나씩 갖고서 정말 하나하나씩 P680에다가 패스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정교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산소가 생겨나가는 거죠. 이것이 포인트죠. 이거를 이 전자를 주려고 P680이 잃어버린 전자를 주려고 이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톤 양성자는 뭐 여기에 이제 이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에 많이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이것을 고안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27억 년 전에 그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이런 걸 고안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진 거를 이거 그저 사이아노 입장에서는 부산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이아노박테리아가 27억 년 전에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 산소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유기호흡이 생기고 그죠? 정말 엄청난 몇십억 년 후에는 지금 우리 2019년에는 정말 많은 생태계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이제 자기가 고안한 이 산소를 사용하고 있을지 어떻게 짐작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Water Oxidation Complex, Oxygen Evolving Complex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나가는 이것이 PS2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 시스템을 여기서 보면 됩니다.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가 있고요. 물 분해되는 거 있고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톤이 막 나오고 있죠. 이 프로톤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가서 이제 피오파이틴 뭐 자세한 거 안 쓰고 있습니다. 캐리어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다음에 PQ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실로 움직이기 좋은 녀석입니다. 또 이런 데로 가고 우리 그때 세포 호흡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포 호흡에서는 NADH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에 있는 뜨거운 전자들, 이 전자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거지. 뜨거운 것이 그 다음에 다음 뜨거운 것, 이것이 바로 이 Y축이 우리 에너지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것이 이 다음 캐리어한테, 다음 캐리어가 받아주는, 우리 뜨거운 돌멩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옆으로 이 패스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받고 또 뜨거우니까 또 옆으로 패스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세포합에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소까지 갔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산소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전자전달계는 이 캐리어가 많아야지 열 효율이 많아지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는데요. 이 캐리어들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세포막이 길어지고, 그래서 엽록체에도 이 필라코이드들이 스테이킹이 돼 있고, 그라나 구조라고 해가지고 막이 많아서, 그러니까 전자 이동을 많이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이 에너지 레벨을 줘서 뜨거운, 여기서는 아주 뜨거운 돌멩이가 에너지를 높았던 것이 차례로 주면서 조금씩 발생하는 이 아껴두었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자를 바깥에서 안으로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스트로마입니다. 아까 참 스트로마 얘기를 안 했군요. 우리가 엽록체에서 그라나 틸라코이드 이런 것인데, 나머지 우리가 엽록체에 있는 세포질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막이랑 관계없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로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스트로마죠. 스트로마에서 루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세포호흡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외막, 내막이 있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외막과 내막 사이로 프로톤을 퍼담았죠.
이 강론 세부적으로 차이는 납니다만은 실제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프로톤을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움직여 전자 이동을 하면서 이 프로톤은 계속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PC라고 해서 프라스토시아닌 이라는 전자 캐리어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말 받아서의 에너지 레벨도 낮습니다. 그래서 전자 받아서 이제 이 녀석은 에너지가 별로 낮으니까 산소처럼 차가운 녀석이죠. 전자를 누구한테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줄 수도 없고 바로 그런데 이 PC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PC 프로스토시아논. 자, 여기 제가 지금 한 가지 지금 수업 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 ATP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녹화한 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던데요. 우리가 ATP가 아데닌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 이것은 아데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 있죠. 우리가 당이랑 염기를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염기 중에서는 아데닌이겠죠. 이것을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데노신에 이 트라이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거였고요. 여기에 이것이 맞습니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자, 나머지 여기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여기가 FAD, 페라독스. 이것이 오늘 다 배울 것들인, 오늘 나온 얘기들인데요. 프라스토퀴논. 뭐 이런 다양한 캐리어에서 나오는데, 자, PC까지 와서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서 이제 여기는 받아줄 전자를 더 이상 가져갈 녀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PS1을 또 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PS1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다이머가 있고요. 여기서는 P700이고요. 이제 파장이 기니까 여기서 이것은 이 다이머드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하비스팅 컴플렉스에서부터 아니죠. 제가 안테나라는 말을 쓰고 있었죠. 다양하게 옮겨온 빛을 받아서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가죠. 이 전자가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 페레독신이라는 이런 단백질에 붙게 됩니다. 여기에 전자가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페레독신이라는 이 전자는 이제 우리 NADH가 아니라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구조인데 요 P 하나만 더 들어가 있습니다. NADPH라는 데서 이 전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ADP가 여기에 있는 이 전자 이동된 것을 가지고 받아서 NADPH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전자 수용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호흡에서는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였죠. 우리가 이 광합성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명반응인데요. 이 라이트로 벌어지고 있는 반응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NADPH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PS1 같은 데에서는 여기서 전자가 지금 나가면은 물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밑에서 물에서 받았는데 P700 같은 경우는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가 이것이 없습니다. PS2만 있고 바로 이것은 PC 아까 전자를 줄 곳이 없어서 이 방황하고 있던 이 바로 PC부터 프라스토시아닌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자 내가 전자를 조금 빠지니까 정말 이 P700은 이 전자를 받고 싶어 하죠. 큰 이 구멍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S2 시스템에서 전자가 이렇게 왔다가 PC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빛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가진 FD 페라독신이 됐고요. 페라독신이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NADP에서 NADPH까지 돼서 전자 이동이 이 종결이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여기서 간단히 썼습니다만 계속 프로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딜라코이드 막에 막전이가 생기겠죠. 딜라코이드 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트로마랑 내부랑
내부에 프로톤 농도가 많으니까 전기 플러스도 많아지고 농도도 많아지고 막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다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톤을 모아서 아주 급물살을 만들어서 ATP 합성요소, 신테이스, 합성요소라는 데를 빠져서 여기가 팔랑개비처럼 이 터빈으로 돌아갑니다. 이 급물살이 가게 되면 터빈이 막 돌아가는데요. 이 터빈 돌아가는 힘으로 이제 ADP랑 인산 하나 PI가 합쳐서 ATP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포업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뭐 이것도 산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빛이 되니까 이 인산화 반응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명반응은, 우리가 라이트 리액션은 두 개의 포토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전달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TP를 얻고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명반응을 통해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빛이라는 물리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쓸모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화학 에너지 ATP를 우리가 세포 호흡 메타볼리즘에서 얘기하는데 이 ATP가 있으면 동화작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고 실제 그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화학 에너지로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명반응 라이트로 한 것의 특징은 ATP랑 그죠? 그 다음에 ATP랑 얻어지는 것이 또 뭐였죠? NADPH가 얻어졌습니다. 이 NADH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전자를 숨어서 우리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전자를 주어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이것은 영양분에서 얻어진 전자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NADPH는 이 H를 어디다가 갖다 붙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원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분자가 있으면 여기 H CC 있으면 어떤 유기 분자가 있으면은 우리 세포호흡할 때 이거를 뚝 가서 NAD가 가서 뚝 뜯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갖다가 붙이면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죠. 바로 이 붙이는 것을 NADPH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NADPH가 갖다가 이 H를 갖다가 막 붙이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에너지를 어떤 저장시키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두 개의 이 중심적인 물질이 많아지게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충 다 됐죠. PS2 시스템에서 PS1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디가 PC가 됐을 테고 에너지 레벨이 빛을 받아서 높아지고 찔끔찔끔 나오면서 전자 전달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NADPH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Z 스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차피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환적 이제 여러분들 제 글씨에 조금은 익숙하셔서 이것을 B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이거를 좀 잘 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비순환적 이 전자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식물에서 많은 경우들은 이 순환적 전자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이 페라독신이라는 이 전자 캐리어는 이제 이것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서요. 이 전자가 이제 뭘 합성할 필요가 없을 때, 즉 NADPH가 필요 없을 때는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 페라독신이 있는 전자를 다시 PS2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페라독신에서 그러니까 PS1 시스템에 있던 것들이 PS2로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페라독신에서는 또 이쪽으로 가고
어떤 순환적, 이 순환적 전자 전달이 되고 이 순환적 전자 전달이 하는 것은 계속 도니까 어떤 생합성을 하는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ATP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ATP가 많이 늘어날 때는 순환적 이거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 이 페라독신의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명반응, 이 광합성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가 명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고요. ATP랑 NADPH가 준비가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탄소를 고정시키는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광합성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